아까 컬럼은 그 열이치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에다 로우라고 치면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여기 위치인 12가 뜰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몇 번째 행이에요? 12번째 행이에요. 그러면 12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12예요? 1이에요? 1이에요. 그럼 몇 빼면 되죠? 11.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채우기. 해서 1, 2, 3, 4. 그러니까 아까 컬럼도 그렇고 컬럼은 근데 열의 수를 갖고 오는 거고 로우는 뭐 갖고 오는 거라고요? 행. 그래서 요거 두 개 알고 계시면 도움돼요. 요거하고 요거 왜 알고 계시면 도움되냐면 우리 함수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뭐 vlookup이야. 그러면 요게 콜럼 그 약자거든요. COL이. 예. 그 다음에 만약에 hlookup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뜨냐면 로우라고 떠요. 저게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hlookup 하면 여기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떠요. 그럼 요게 몇 번째 행이냐. 네. 그 다음에 vlookup 하면은 컬럼 할 때 그 앞 글자만 떠요. COL. 네. 요게 뭐예요? 몇 번째 열이냐. 그래서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세요. sumif 뭐예요? S예요. 왜 S냐면은 30만원 이상하고 얼마 이하요? 50만원 이하. 그러면 조건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sumif S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우선입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는 뭐 치세요? sum if S.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밑에 이거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요, 제가 이거 해석을 왜 강조드리냐면 sumif S랑 sumif랑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밑에를 해석을 못하면 엉뚱한 게 들어갑니다. sumif는 합계 범위가 뒤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뒤쪽에 들어가요. 근데 sumif S는 합계 범위가 어디 나오죠? 앞에 나와요. 여기 sum range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계 낼 게 무슨 금액이죠? 대출 금액이죠. 그래서 대출 금액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밑에 있는 영어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함수를 어떤 분들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근데 그게 시험장 가서 기억나냐고요. 근데 해석할 줄 알면 밑에 있는 거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다가는 뭐 넣는 거야 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범위예요. 지금 우리 조건이 얼마보다 이상이죠? 네, 30만원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얼마 이상? 30만원 이상인데 우리 sumif나 countif나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거는 뭐 붙이시라고요? 꼭 큰 따옴표 하고 크거나 같다. 얼마요? 30만원. 그래서 꼭 sumif나 countif나 averageif나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거는 조건에다가도 뭐 달아라? 큰 따옴표 달아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조건 범위 두 번째예요. 여기 조건 범위 잡고 여기는 얼마 이하? 50만원 이하인데 꼭 뭐 붙이라고요? 큰 따옴표. 그래서 작거나 뭐하다? 같다. 얼마요? 50만원. 그럼 이제 조건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금액은 시험장 가서 나오면 돼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험 보면 뭐만 중요해요? 결과만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 대충 했는데 합격했어.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붙으면 나중에 저에 대한 평가가 저 강사 잘 가르쳤어 이렇게 되는 거고 떨어졌으면 저 강사 별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뭐만 봐요? 결과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회 나가면 뭐만 중요해요? 결과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결과만 보니까. 시험도 똑같아요. 준비하기 전까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시험장 가시면 결과가 중요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과정은 이거예요. 만약에 sumif야. 그럼 sumif는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합계 범위고 여기에 S가 하나가 들어오면
완전 바뀌어요, 앞뒤가. 그래서 합계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 1, 그 다음에 조건 1. 네, 이런 식으로 앞뒤가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봐주셔야 나중에 할 때 어때요? 편해요. 저도 설명드릴 때 밑에 있는 영어 대략적으로 해석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너무 많아서 저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를 만들어서 주세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를 프린트해서 다 주세요. 한글로 번역해갖고 썸이프 해놓고 이제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 그 다음에 썸이프 S 하면은 합계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서 줘요. 그러면 수강생분들은 이거를 뭐예요? 외워요. 네.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최후의 방법이에요, 이게. 원래 제일 좋은 건 밑에 있는 영어 가지고 요건 합계 범위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해보세요. 부분합. 그래서 시간은 한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분석 작업 1번 부분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부분합 나오면 부분합에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정렬이에요. 그래서 정렬만 잘 하시면 아주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문에 어떻게 하라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항상 지문 잘 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선택 과목에 대해서 무슨 차순이요? 오름 차순.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기억에서 히읗이 무슨 차순이에요? 오름 차순인데 요거는 하나 아셔야 돼요. 뭐 하나 아셔야 되냐면 여기는 조건이 몇 개인데? 하나인데 조건이 두 개면은요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나올 때 있고 몇 개 나올 때도 있어요. 두 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니까 여기 선택 과목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기억에서 히읗 오름차순 하시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에 맞춰서 최대값과 무슨 값이요? 최소값.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안에서 부분합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룹화 항목은 요거는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암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정렬했죠. 정렬을 왜 했어요? 묶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묶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룹화 항목은 뭐 한 거다? 정렬한 거다. 그래서 아까 뭘로 정렬했죠? 선택 과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시면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 지문 보시면 최대가 밑에 있고 최소가 위에 있죠. 그냥 요거 순서대로 하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순서. 근데 여기 안에를 보고 하실 분들은 아래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디 거 먼저요? 아래 거 먼저. 근데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먼저 할 거예요? 최대. 그 다음에 요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하실 때 체크를 먼저 푸세요. 왜냐면 체크하고 체크 풀어야지 그러면 꼭 깜빡이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언어부터 언어, 수리, 외국어, 선택 1, 선택 2, 선택 3 까지 맞죠? 거기 보시면 요거 선택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은 뭐요? 확인.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내가 깜빡하고 총점도 체크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여기 부분합 다시 누르시면 여기 밑에 제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 눌러서 처음부터 뭐 하시면 돼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값이 아니고 무슨 값이,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만져줄 거 없어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 첫 번째 할 때는 안 만지셔도 되는데 두 번째 할 때 꼭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있었죠. 뭐요? 새로운 값으로 배치. 꼭 요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끝.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은 그나마 괜찮은 뭐예요? 통합이에요. 뭐요? 통합.
그래서 통합 이용해서 여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1월, 2월, 3월인데 여기에다가 뭐를 치셔야 되냐면 전기. 여기 항목에 써주셔야 그걸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전기,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난방, 그 다음 뭐요? 온수. 이렇게 넣어주셔야 거기에 맞는 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범위 지정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갖고 올 거 범위 지정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통합이 있는데 이거 범위 한 번에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평균이죠. 그래서 여기는 평균 잡고 여기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월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항목부터 어디까지요? 사용요금을 요 3월달까지 다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요? 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우리 어디하고 어디 쓸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첫 행이랑 무슨 열이요? 왼쪽 열. 네, 요거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하세요?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일단 처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항목에다가 전기, 수도, 난방, 뭐요? 온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 가셔서 여기 평균 맞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항목부터 어디까지요? 사용요금. 원래 만약에 이게 여기 위에 항목이 따로따로 있으면은 3번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항목이 몇 번밖에 없죠?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잡을 때 몇 번에 잡아주세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여기 좌우 하실 때는 첫 행에 무슨 열이요? 왼쪽 열. 그 다음에 확인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2문제 있어요. 네, 여기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일 분 후에 같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가 평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먼저 넣는데 도형을 나중에 넣어도 상관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G4부터 어디까지요? H7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75. 그 다음에 개발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하시고 평균 모형 계산.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문 잘못 읽으시면 여기에다가 평균 계산 쓰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텍스트는 평균으로 넣으라고 거기 있습니다.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이야기하는 게 D15부터 어디요? E15에다가 에버리지 이용해서 그래서 에버리지 하시고 여기 이렇게 범위만 잡으면 되죠. 매크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썸이 나오든 에버리지가 나오든 범위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하시고 끝났으면은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우클릭 하시고 매크로 가서 네, 여기 평균 계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도 삽입 가서 도형 가서 여기 어디 갔냐 하트, 하트 하시고 G9에서 어디까지요? H12까지 잡아주시고 여기는 서식. 그 다음에 딴 데 누르고 매크로 기록 가서 서식 지정. 그 다음에 A4부터 어디까지요? E4까지.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무슨 색이요? 파란색. 그 다음에 글씨 색은 무슨 색이요? 흰색 배경입니다. 끝났으면은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서식 가서 우클릭 하시고 매크로 가셔서 서식 지정 끝. 그 다음에 다 하신 분은 차트하세요. 틀려서 그래요. 그럴 때는 여기 가서 F5 누르세요. 그 다음에 서식 지정 삭제하시면 다시 하세요. 삭제하고 눌러서
퍼시션 다시 해보세요. 아니 거기 말고 딴 데 누르라 그랬잖아요. 빈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쪽. 네,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네, 괜찮아요. 거기 뭘로 되어 있든 신경 안 써요. 여기서 다시 눌러요. 그렇죠. 한 번 더 눌러요. 끝났죠. 그럼 이제 어디 가요?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바깥에 눌렀다가 가서 눌러. 그럴 때에는 꼭 여기 가서 F1 눌러서 삭제하고 다시 해요. 그럼 여기는 차트 만드는 거죠. 거기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정답 보면 정답만 보면 몰라요. 뭐라고 했어?
다른 잡고 첫 번째 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붙어 있잖아요. 그 여기서는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하나 더 해줄 필요 없고 이렇게 같은 거고 네. 이렇게는 이거는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따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자체 이게 보기 힘드시면 여기 좋은 거 이건 추천 작품 지금 새로운 목소리 되게 짝짝이 공상처럼 이거를 이제 뭐 어디서 이걸 끌고서 알트 눌러갖고 맞춰놓고 이제 이쪽 돌려야 돼요. 기성식 이게 제목이 아니고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 맨날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뭐 잘 보라고요? 지문. 지문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항상 지문 이해 못하면 어차피 이거 풀어봤자 나중에 되면 조금만 틀어놓으면 못해요. 그래서 항상 지문 잘 보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험 계약자별로, 그래서 보험 계약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책임보험하고 자기 차량 손해하고 대인대물이죠. 근데 이게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같이 잡으세요, 한 번에. 네, 떨어져 있는 거 잡을 때는 뭐 누르고 하라고요? 컨트롤 누르고.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요걸 가지고 누적 세로 막대형의 차트를 만들래요. 우리 차트 만드는 게 뭐죠? 네, 여기 위에 보시면 삽입해서 추천 차트로 가세요. 네, 여기에서 선택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추천 차트로 할 거예요. 추천 차트 가시고, 그 다음에 보실게, 그 다음에 모든 차트에 보시면 거기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누적 세로 막대형. 그럼 여기 세로 막대형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지문을 강조하냐면 그냥 지문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14에서 어디요? G30. 그러면 여기 A14 비슷한 데에다 일단 그냥 올려놔요. 네, 그리고 맞출 때는 뭐 누르고 맞추시라고요? Alt. 그래서 Alt 누르시고 A14부터 어디까지요? G30. 그러면 G까지 맞춰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맞춰요? 30까지. 근데 그 선에 정확하게 맞추실 때는 뭐 누르고 하시라고요? 네, Alt 누르고 꼭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에 이제 제목. 네, 제목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 보험 계약 현황. 이거 치시면 돼요. 계약 현황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무슨 체요? 공서. 그래서 공서체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4. 네,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3번 세로값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200. 일단 세로값축 제목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축제목 가셔서 기본 뭐요? 세로.
네,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지우고 단위는 얼마요? 1000원 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돌리는 거는 아까 제가 안 되면 외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테두리에서 우클릭 하시고 축제목 서식 가셔서 텍스트 옵션에 여기 끝에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1000원까지 됐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 아래요. 기본 단위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축서식 하시면은 여기 바로 떠요. 그래서 기본을 몇으로 바꾸세요? 200으로.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다음 200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범례는 어디에다 표시하래요? 위쪽. 그래서 범례 위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테두리 스타일 나오거든요. 그건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 누르시고 여기 테두리 있습니다. 테두리 밑에 있어요. 둥근 모서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고 외워야 될 게 있는데 메뉴 위치는 외워야 돼요. 네. 근데 함수 쓰는 거는 뭐를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네. 그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인 대물 계열만 넣으래요. 그래서 여기 대인 대물 계열 누르시고 우클릭하시면 데이터 레이블 있죠.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더하기에 데이터 레이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체크해도 이렇게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라는 게 항상 하는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본인이 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A를 배웠는데 뭐 인터넷에 잘 안 돼갖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B라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그 두 개 중에서 뭘로 하면 돼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로 되도록이면 하나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 개 설명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설명하지만 요거 넣는 것도 우클릭해서 여기 가서 해도 되잖아요. 데이터 레이블 가서 해도 되고 뭐 방법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 위에 차트 디자인 서식에 차트도 추가해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걸 몰라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알려드리면 나중에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쪽만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되도록이면은 위치나 이런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편법들도 있거든요. 편법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편법을 안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라 편법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초반에는 좀 정직하게 하시고 나중 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막 이것저것 내가 습득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요거 말고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셔야지 처음부터 빨리빨리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나중에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거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좀 알려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특히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만 시간 나실 때마다 이거 연습을 하세요. 이 밑에 영어. 이것만 되면 거기에다가 나머지는 내용을 짜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해석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답을 보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되도록이면 초반에는 뭐 안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답 안 보려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